시장 진단과 그에 따른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봅니다. 전략적 투자 조상현 현대자산운용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9월의 첫날입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9월은 시장이 좀 부진한 달이라고도 합니다. 2000년 이후 코스피 평균 9월 등락률이 마이너스 1%대라고 하는데요. 본부장님께서는 9월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과거의 통계가 미래를 항상 설명하는 부분은 아닌데 특히나 주식시장에선 더 그렇고요. 일단 과거에 그러했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예측하에 만약에 참여자들이 똑같이 행동을 하게 되면 실제 그 패턴이 반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어찌됐든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9월은 3분기 실적 발표 이전이고요. 2분기 실적 발표는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일종의 좀 공백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치 보기나 관망 이런 조금 스탠스를 조금 유보하는 그런 패턴들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고요. 특히 올해 중요한 것은 상반기까지 주도 업종이 워낙 좀 강하게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이 주도주들이 3분기 실적도 충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반면에 이제 굉장히 소외됐던 업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가 좀 맞물리면서 9월 달은 상당히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에 횡보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횡보의 가능성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6월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7월, 8월 하반기에는 시장이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컸던 것 같습니다. 다만 8월을 좀 복귀해보면 3,100선에서 3,200선 사이에서 계속 박스권 등락을 오갔는데 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동력이 필요할까요? 일단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와줘야 지수 자체가 좀 탄력 있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려면 아무래도 원화의 추세적인 강세가 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그러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달러화가 좀 약세가 전환이 돼야 또 이게 좀 뒷받침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그러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원화가 1,350원에서 1,400원 정도의 밴드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면 당분간은 강한 지수 상승, 즉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율 강조해 주시면서 외국인 수급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지난주 금요일 순매도로 거래를 마쳤고 지금 현재 양시장 모두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좀 순매수에 나서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정책적인 모멘텀이 필요한 걸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1차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율, 원화의 좀 안정세가 좀 이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기도 좀 좋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금리가 하락을 좀 해줘야 되고 또 한국의 국가 신용도 상승이랄지 이런 부분이 받침이 돼야 원화 강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요건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세제 개편안 그다음에 상법 개정안 이미 발의됐고 상법 개정안 시즌 2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노란 봉투법 등등을 포함해서 사실은 시장에 친화적이지 않은 정책들이 너무 많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외국인들의 조금 매도를 촉발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반에도 한국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는데 어느 정도 시장에서 재평가, 리레이팅이 이뤄지면서 저평가는 좀 해소가 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국 시장의 경쟁력이 좀 높아지기 위해서는 이익 추정치 개선 등 수치로 좀 확인되는 개선 모멘텀이 필요한 걸까요? 네, 일단 한국이 많이 올라와서요. 12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는 11배 정도 왔고요. PBR 기준으로는 1배 정도에 근접을 했기 때문에 과거 평균치 레벨까지는 좀 올라왔다.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리레이팅 된 건 아니고 극도의 저평가 구간에서는 벗어났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아직 대만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저평가된 건 맞거든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런 부분들은 그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어떤 질적인 이익의 성장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고요. 장기 평균 ROE가 그 국가들과 우리나라는 차이가 아직까지는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와줘야 저희가 진짜 기대하는 리레이팅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기업들의 질적인 이익 자체가 좀 레벨업 돼야 된다. 즉 말씀하신 대로 숫자 자체가 굉장히 좀 좋은 국면으로 한동안 장기적으로 좀 나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또 실적 이야기로 네.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됐는데 3분기 실적 시즌에도 좀 조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관련해서 좀 관심이 가는 섹터가 있을까요? 아직까지 뭐 프리뷰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일단 올해 상반기에 좋은 실적을 냈던 업종이나 기업들이 3분기에도 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상대적으로 실적이 안 좋았던 업종들이 대부분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그런 어떤 미국 관세의 영향권에 또 포함되는 종목들이거든요. 반면에 상반기에 좋았던 업종들이 관세 영향을 상대적으로 좀 덜 받는 업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세 부과 이후에도 상반기에 어떤 좋았던 흐름들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예, 크게 어떤 흐름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관세 관련해서 지난 주말에 좀 시장의 주목을 끌었던 뉴스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워싱턴 항소법원이 관세 관련해서 과세 권한 등은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며 관세 무효화를 결정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일단 상고방침을 밝혔고 관세 정책 같은 경우에는 10월 14일까지는 유지가 되는 상황인데요. 시장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자국 관료들하고도 계속 지금 싸우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철강이나 알루미늄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무역 확장법의 적용을 받아서 이번 그 조치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품목별 관세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 트럼프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보편적 관세 부과의 어떤 움직임은 다른 법률에 적용을 하더라도 강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상고 들어가고 해소가 되면서 결국에는 트럼프의 그 어떤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미증시 이야기도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혀서 답답한 흐름을 이어갈 때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랠리를 그래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미증시 호조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도 간절하게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도 그런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고용 데이터나 ISM 제조업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크랙이 가는 균열의 조짐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9월달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라는 어떤 생각이 드니까 이제 시장에서 좋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이 원하던 어떤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이끌어낼 만한 명분이 좀 더 강해지고 있다. 라는 관점에서 미국 시장이 좀 좋게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9월 FOMC에서 시장은 금리 인하를 확실시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금리 인하가 실제로 단행되고 난 이후의 시장 반응은 어떨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미 미국 증시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된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정 부분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1회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면 시장은 안도를 하면서 조금 환호할 것 같은데 이제 2회차 이후의 금리 인하부터는 시장도 좀 고민이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2회 이상 금리 인하 국면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실제 데이터, 경제 데이터들이 안 좋게 나올 거라는 시장의 어떤 우려감이 증폭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보면 미국도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경기에 대한 우려감, 반면에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이런 마찰적 과정들이 조금 소화되고 시장에서 적응할 기간이 또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이 이런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을 만한 적응의 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관점이어서 사실 2회 이상의 금리 인하부터는 조금 예의주시하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의 호조를 이끌어온 주역은 단연 빅테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AI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 앞으로도 이런 빅테크 중심의 상승세가 지속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미국의 IT 버블 이후에도 미국 산업을 이끌어왔던 산업은 주요 핵심 산업은 주로 빅테크들이 다 이끌어왔던 것이거든요. 결국에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랄지 애플이랄지 뭐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은 IT 버블 이후부터 계속 미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기업들이고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 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들 빅테크 기업들을 빼고 향후에 미국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패턴이 앞으로도 반복이 될 것이고 다만 등장과 소멸을 반복하는 다른 기업들이 계속 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그 정도 그런 그림 정도를 지금 감안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중심의 구조는 지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소화했고 이번 주에는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를 소화하게 됩니다. 브로드컴의 실적 역시 엔비디아처럼 이런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더해줄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실적 예상치는 시장 기대치를 충족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브로드컴의 주요 수요처인 뭐 메타나 구글 같은 이런 기업들이 AI 투자에 대한 어떤 자본 지출 확대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큰 흐름은 뭐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뭐 오픈 AI랄지 XAI, 뭐 애플 이런 뭐 신규로 AI 프로젝트를 좀 개시하게 되는 그런 기업들도 브로드컴의 어떤 제품을 좀 원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AI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흐름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식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알리바바가 차세대 AI 칩을 자체 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화웨이도 그렇고 오히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있지만 이 움직임이 오히려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돕고 있진 않나 이런 우려 섞인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기업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뉴스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미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범용 반도체 분야에서는 이미 자립을 이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YMCT나 CXMT나 이런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우리나라가 상당 부분 시장을 점유하고 있었던 범용 반도체 분야에서는 이미 많은 점유율을 치고 올라오면서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저희는 앞으로 중국에 대한 범용 반도체 의존도는 갈수록 하락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결국에 미국 빅테크를 포함한 첨단 반도체 제품의 믹스가 좋아지면서 어떤 프리미엄 요소가 좀 생긴 거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는 중국에 대한 어떤 수요 의존보다는 미국 쪽에 좀 더 바인딩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GPU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중국보다는 미국의 영향이 훨씬 더 우리한테 중요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에 부담스러운 뉴스가 하나 더 있었는데 기존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공장에 미국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때 포괄적인 허가에 따라서 큰 제약은 없었지만 미국 상무부가 이제는 포괄적인 허가가 아니라 일일이 건당 검토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내놨습니다. 우리 기업들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운 요소일 텐데 이 뉴스도 점검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렇게 새로운 뉴스는 아닌데 어쨌든 주가가 하락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악재로 작용하는 뉴스로 좀 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낸드의 생산의 한 40%,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D램 생산의 한 40%를 중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범용 반도체 쪽에서는 분명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사 모두 대부분의 이 업그레이드 투자는 이미 단행을 해놓은 상황이어서 최소 1, 2년 정도는 좀 시간을 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나 긍정적인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오히려 이제 범용 반도체에 대한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생산량 감소가 이루어지면서 가격 하락을 좀 촉발할 수도 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회로를 좀 돌리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보면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범용 반도체에 대한 어떤 의존도는 점점 더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또 영향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런 진단 들어봤고요. 자, 미국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이에 비해 우리 반도체 섹터의 흐름은 조금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이 차별화의 원인은 뭘까요? 우리나라는 상반기 동안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았던 편이고요. 이렇게 좋았던 실적을 이제 3분기에도 이어갈 수 있을까? 아까 주도 업종들이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 기다림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반면에 이제 미국은 상대적으로 그 사이에 실적 발표도 있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도 좋게 줬기 때문에 좀 주가가 올랐던 부분이 있었고 결국에는 9월이 지나고 나서 3분기 실적이 또 다시 한번 시장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치가 나오게 되면 주가는 지금 쉬어 있던 부분들이 다시금 상승 추세로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 이야기를 해보면 HBM 열등생으로 평가를 받았던 삼성전자 이를 둘러싼 평가가 최근에는 좀 반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HBM 관련해서 내년에는 매출이 늘 거란 전망도 있고요. 향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흐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일단
SK 하이닉스가 HBM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점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시장에서도 이미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도 절치부심 끝에 그런 것들을 좀 따라잡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실제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올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 기술적으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열이더라도 삼성전자의 어떤 도전이 좀 시작되는 그런 국면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 그동안 좀 벌어져 있던 주가에 어떤 갭매우기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정도로 좀 이해를 하고 있고, 근데 실제 삼성전자의 HBM 매출이 늘어나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적정한 마진을 보장받으면서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기술적인 주가 따라잡기는 나올 수 있는데 그 이후의 움직임은 사실 실제 HBM 매출의 증가 여부와 그리고 실제 이익으로의 연결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AI 산업하면 아무래도 전력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력기기와 원전 섹터도 같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두 섹터에 대해서는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글로벌 트렌드가 상당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뭐 태양광, 풍력, 신재생 이런 것들 아니면 굉장히 전력 취급도 못 받았던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글로벌리 뭐 너도 나도 원전을 짓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근데 어찌됐든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포지션인데 신규 원전을 공급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교롭게 우리나라의 그러한 기업들이 상당히 좀 포진돼 있는 게 굉장한 운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력기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가 깔릴수록 이러한 부분들에 공급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전력기기 업체들의 글로벌 레퍼런스를 감안하면 사실 전력 수요 증가와 우리나라 기업들의 공급 증가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9월 시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그 9월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수로서는 크게 재미없을 수 있는 횡보 국면이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사실 상반기에 주도 업종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상반기에 부진했던 애들이 하반기에 올라올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좋은 업종, 지금 현재 실적도 좋고 기대감 좋은 업종은 보유를 하시되, 지금 너무 안 좋고 실적도 안 좋고 센티멘트도 안 좋은데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해 있고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런 것들도 같이 들고 가는 바벨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조상현 현대자산운용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